16번 다음 보기 중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걸 묻고 있죠.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기역, 니은, 디귿 고르는 게 아니고 개수를 찾아야 돼요. 네, 정확히 5개 지문을 각각의 지문의 정오를 정확히 판별을 해야 정답을 맞출 수 있고, 운으로 만약에 짝수계로 판단을 잘못하면 그때는 이 상계가 돼가지고 뽀록으로 맞출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모를 거면 짝수계로 몰라야 됩니다. 네, 아무튼 영장 실질 심사 이거는 피의자 신문, 이건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피의자 신문 하는 거죠. 구속하기 전에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되니까 옳은 거 찾아볼게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이게 포인트죠.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죠. 다음 날이 빠졌네요. 이렇게 요런 것들 이렇게 빼놓으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죠. 이건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 기억하기가 재밌는 게, 그 조문에 보면 지체 없이 라고 해놓고선 바로 그 다음 줄에 다음 날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뉘앙스는 알아듣겠는데, 이게 앞에 지체 없이라고 해놓고선 뭔가 다음 날까지라고 하니까 아, 이렇게 피곤한데 내일 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언뜻 앞문장하고 뒤하고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지체 없이라고 하니까 그 청구된 날까지라고 하면 이게 뭔가 그럴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출제하는 사람들도 요런 그 사람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하니까 요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짚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도, 이 1번 항을 틀리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쏙 빼놓았을 때 이렇게 지문을 주면 여기에 빠져있는, 이 빈칸에 빠져있는 것들을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여기에 현혹되지 않고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조문을 평소에 많이 조문 학습을 해야 됩니다.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하여야 한다. 네. 그래서 틀린 질문이었고, 일단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저는 이거 모르겠었어가지고 물음표 해놨었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를 선정해야 되고, 그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효력이 소멸한, 이 경우는 제외하고, 맞죠? 뭐 이런 거를 유치하게 여기를 포함하고는 막 이러면 뭐 그렇게 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각된 경우에는 변호인은 저기할 필요가 없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절차가 진행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이미 기각이 돼서 피고인은 풀려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선정의 효력을 인정해줄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의 취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하면서 영장 실질 심사하면서 변호인 선정해줬으니까. 왜냐면 영장 실질 심사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선정해서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 그 변호인이 이제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안 되면, 그러면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공판까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호인을 다시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판사가 한 거잖아요, 지금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판에 들어갔을 때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줘야 되는 사안이 있으면은 법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한 겁니다. 다만 기각이 됐으면 이때는 변호인이 할 일이 없잖아요. 피고인이 풀려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 경우 빼고는 1심까지 쭉 이어가라 이거죠.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맞는 내용이고. 조문이죠, 조문. 그러나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건 뭐 당연히 맞고, 그 신문 도중에 만약에 그 판사의 말을 끊고 싶으면 그때는 판사의 허가를 받으라라는 규정이 있죠. 이거는 봤던 기억이 나고 있으며, 피의자는 판사의 신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요런 문장이 좀 낯설어요. 이거 뭐 판례에서 본 것도 아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신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판사의 신문 도중에는 안 되나? 좀 기다렸다가 판사님 말 다 끝나고 신문 다 끝나면 그때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해야 되나? 좀 이것도 좀 애매하죠. 뭔가 함정이 있는 건지 뭐 딱히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정확히 딱 보는 순간 디귿처럼 기억처럼 이게 이거 틀려, 이거 맞아, 이렇게 정오를 판별하기가 니은 리을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변호인의 선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해야 된다. 이게 나름 아마 이게 함정일 것 같은데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선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can입니다. 할 수 있다. 왠지 다시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의문이에요. 이거는 공부하면서도 되게 의문이었는데, 책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도 이 로스쿨 교수님 책에 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내는 건 수험생들이 헷갈릴 만한 거, 수험생들이 이렇게 혼동하기 쉬운 거, 이렇게 그러니까 맞는 거 같은 거를 틀린 거로 내고 틀린 거 같은 거를 맞는 거로 내고 이렇게 바꿔서 많이 내죠. 그래서 다시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이거를 조문을 다시 봤더니 이게 기역, 디귿, 미음은 형사소송법 조문이죠. 네,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 신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고요. 언론에서도 뉴스에서 한 번씩 봤을 겁니다. 뭐 영장 실질 심사 뭐 저기 한다고. 그래서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야 되고 다만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이에요. 청구된 날이 아니고. 네, 약간 앞에랑 약간 모순은 아닌데 약간 뉘앙스가 여기는 지체 없이라고 해놓고선 여기는 다음 날까지라고. 그래서 뭔가 그 직장 생활을 해본 그 느낌으로 약간 밥 먹고 합시다. 피곤한데 그냥 내일 합시다. 뭐 야근합시다. 야근하다가도 일 다 못 끝내면 이제 도저히 이제 눈에 안 들어오죠. 너무 피곤하면. 그래서 이제 야근도 뭐 날밤 셀 수는 없으니까 다음 날 합시다 이렇게 되는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죠. 네, 조문이니까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검사와 변호인은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의 자세한 내용이 형사소송 규칙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각된 효력이 선고한 경우 제외하고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 네, 조문 그대로 내용이죠. 네, 조문 살짝 바꿨고 조문 그대로 내용이고 그래서 기역, 디귿은 다 조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 미음도 조문이죠.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네, 아까 위에서 직권을 했으니까 직권으로 하는 건데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만 보면 쏠 수 있어 그거 김혜수 누님이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튼 선정할 수 있다입니다. 왠지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영장 실질 심사가 필요적 적이어서 이게 변호인 사정이나 변호인 선정 그걸로 변호인이 취소된 거니까 다시 선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조문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로스쿨 교수님 책을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이제 하여야 한다로 될 것 같은데 네, 이 문제 좀 어려웠어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거 니은 그 다음에 리을 이 두 개가 생소했던 이유가 형사소송 규칙에 있습니다. 니은번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못 박아놨죠.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의자의 친족이나 가족 친척들 그 다음에 피해자도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 당한 사람 범죄를 당한 사람 피해자도 이게 방청을 할 수가 있네요. 허가할 수 있네요. 이게 규칙에 있었어요. 형사소송 규칙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안 봐서 이래서 이게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게 조문 공부를 법이랑 규칙까지 이렇게 조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이 조문을 봤던 사람은 이게 너무나 쉬운 지문일 거지만 이 규칙을 꼼꼼히 안 봤던 사람은 이게 저처럼 이렇게 좀 어려웠던 지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경찰 되실 분들이면은 약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사, 구속,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공부를 해놔야 되긴 하겠죠. 아무튼 규칙에서 형사소송 규칙에서 나왔고 이것도 형사소송 규칙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도중에 신문 도중에 할 거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진술할 수 있다. 네,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이 낯설었는데 이게 여기 있었네요. 네, 사항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판사신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뭐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니까 네, 뭐 판사의 신문 도중이라도 네,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끔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판사의 신문이 끝난 후에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이러면 뭔가 좀 그렇게 하면 이상하죠. 네,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고 지금 판사 신문 저기를 하는 건데 신문 다 끝나고 나서 변호인한테 조력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뭔가 문제가 되겠죠. 있으나 마나한 꼴이 될 테니까. 여튼 이렇게 조문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었으면 이런 것들이 그냥 뭐야 너무 쉽네 O 아니면 X 이렇게 쉽게 판별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거 뭐지? 낯선데? 생소한데? 형사소송법을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조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규칙, 니은, 리을 물론 맞는 지문으로 이게 나왔지만 이 조문을 모르면 뭔가 함정이 있나?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고 기역, 미음이 틀려서